김창룡 경찰청장이 6월 27일에 항명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이렇게 항명 쿠데타를 한 것입니다. 6월 27일 아침에 김창룡 청장은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뉴스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경찰청에서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 문자 메시지를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브리핑은 행안부 장관 브리핑 후에 시간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6월 27일 오전 11시에 행안부 장관의 브리핑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27일 오후 2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 바로 그런 날이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김창룡 청장은 행안부 장관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번 브리핑에서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지 말라. 이런 압박을 먼저 보낸 겁니다. 경찰이 언론 플레이하는 세상이 다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휴가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아침부터 속보가 뜨고 또 사퇴 기자회견도 했고 그랬지만 김창룡 청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말만 하고 쇼만 하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휴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인 행안부 장관이 하극상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저 아래 있는 경찰청장이 사표도 내지 않고 그만두겠다. 이런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 오전에 속보로 뜬 사의를 표명했다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고 항명한다면 사표 수리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표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을 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룰 수 없다. 물론 스페인에 가서 전자결제로 사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봐 김창룡은 사표도 안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윤석열은 그리고 장관은 김창룡에게 개무시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국기문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무렵에 그러면은 김창룡 어떻게 할 거냐, 파면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 겨우 한 달 남았는데 그냥 두지 뭐,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멋지게 여유 있게 그렇게 결국은 상황을 이끌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김창룡 청장은 26일 남은 임기 이걸 두고 관두겠다 말로만 그러고는 휴가 갔습니다.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 때려치우겠다 이런 것이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창룡 경찰청장 둘을 놓고 보자면 결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은 칠 때는 제대로 빠르게 쳐버려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결단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지휘 통제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할 능력이 없으면서 위에 있으면 지금처럼 아랫사람에게 짓 밟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이번 거사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김창룡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 김창룡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라고 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 절차에 따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오늘 결행한다 이것이 아니었죠. 앞으로 토론회를 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이러면 경찰 조직과 당연히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에 같이 참가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표시하고 그리고 방향에 본인의 의사를 그 조직의 의사를 밝히는 이 길이 있었는데 김창룡 청장은 법에 따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소위 그 좌파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의 이런 매체에서 계속 방송하고 보도하는 논점이 이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과 98분 동안 대화를 했다. 그런데 결국은 김창룡의 뜻에 따라주지 않아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크게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집행정부의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의 청장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정부는 시스템입니다. 조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는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김창룡이 이 이상민과 1대1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공무원이고 이러한 위계질서 안에 있는 한은 1대1 대화가 아닌 겁니다. 상하 관계인 것이고
사실은 전체 조직 대 김창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집행정부는 대화 행정을 하는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법치 행정을 하는 조직체인 것이죠.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가 아니고 좌파 정치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번 항명 쿠데타, 이것은 대통령과 장관의 일정을 두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서 매우 경찰스럽게 항명사건을 구상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이 사건으로 좌파 대중들, 좌파 매체들이 들떠 있습니다.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비롯해서 선거에 연패했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고, 그래서 숨죽이고 있던 좌파들이 그들의 그 원망, 그들의 그 좌절감, 이런 것을 이번에 김창룡이 아주 시원하게 그들의 복수를 해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보기 좋게 묵사발이 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